아파트 주차장에 내려갔다가 황당한 일을 겪었다는 중석 씨 부부. 분명 하루 전 세우던 자리에 있어야 할 차가 호련히 사라진 겁니다. 더욱 당혹스러운 일이 벌어진 건 잠시 뒤. 고속도로 순찰대고요. 어제 집에서 있었던 거죠? 네, 아파트 주차장에 주차해놓고 저희는 집에 있었거든요. 사라진 중석 씨 부부의 차가 30km 떨어진 고속도로 중앙분리대 위에서 발견됐다며 경찰이 연락을 한 겁니다. 경찰이 이제 음주운전하고 차량을 버리고 운전자가 도주한 걸로 이제 그렇게 판단을 하고 있다가 이제 저희가 도난당한 차량이다. 그러니까 경찰도 좀 당황을 하는 눈치였어요. 하루 전 저녁 8시 50분 무렵에 나타난 한 무리의 남자들. 그들은 사이드 미러가 접히지 않은 중석 씨의 차를 발견한 뒤 시동을 걸고 빠르게 주차장을 빠져나갑니다. 차량 운행 기록을 보니까 이제 최고 속도가 거의 170km 가까이 엄청난 속도인데 이제 그 상황 같으면 조그만 변수만 있어도 대형 사고가 발생을 할 수 있잖아요. 그거 보니까 좀 무섭더라고요. 그런데 지난 몇 달 동안 이 일대에서 같은 일을 겪은 사람들은 알려진 것만 해도 20명. 14일 날 차량을 털고 6시 한 55분에 6명이 제 차를 가져가더라고요. 그중에서도 민수 씨의 상황은 유독 심각했습니다. 차량이 여기 입구로 이렇게 와가지고 여기 펜스를 이렇게 박은 것 같거든요. 민수 씨의 차가 낯선 공원에서 발견된 건 지난달 19일. 곳곳이 깨지고 떨어지고 찌그러진 처참한 상태였습니다. 지금은 이제 거의 운행이 불가한 수준이고 수리를 만약에 한다고 하면은 차량 가액을 넘어가는 상황이라서 무자비하게 차를 박살낸 뒤 치밀하게 블랙박스까지 없앤 차량 절도범. 문제는 여기서 끝나지 않았습니다. 내가 보니까 제 신용카드를 사용한 내역이 있더라고요. 새벽 1시 무렵 태연이 훔친 차 안에 있던 신용카드로 셀프 주유소에서 주유를 한 범인. 새벽 내내 편의점 3군데를 돌아다니며 물건을 산 일당은 그날 저녁 뜻밖의 장소를 찾아갔습니다. 오후 6시 좀 넘어서 어느 그 떡볶이집에서 긁으려는 시도가 있었더라고요. 그래가지고 떡볶이 먹으라고요? 네. 가게 사장님은 그들을 지금도 또렷이 기억하고 있었습니다. 그때 결제한 사람들이 나이 또래는 어느 또래로 보여요? 초등학교 6학년이나 중학교 1학년 그래가지고. 정말 어린 아이들이 맞습니다. 능숙하게 운전대를 잡고 거침없이 가속을 합니다. 옆에 세우던 차와 부딪히지만 놀라거나 주저하지도 않는데요. 차량을 이제 절도한 아이들 그 모습은 너무 천진난만해 보이고 망설임도 없었고 즐기면서 하는 행위 같아 보였어요. 촉법소년이다 촉법소년이다 이런 거 말만 들어봤지 저한테도 이럴 일이 벌어질 거라고 생각은 못했어요. 마치 놀이기구를 바꿔 타듯 훔친 차량에서 또 다른 차량으로 갈아타며 범죄를 반복한 이들은 차 안에 있는 현금과 신용카드를 쓰는데도 거리낌이 없습니다. 때로는 3인조, 때로는 4인조로 움직이며 위태로운 폭주를 하는 무리 속엔 늘 공통적으로 등장하는 인물이 있습니다. 번번이 운전석에 앉는 이 아이는 과연 누굴까? 바닥에서는 좀 유명해요. 약간 좀 양아치 그런 친구죠. 좀 학교에서 다 그걸 피해 다니고 그냥 눈 마주치는 애들이 있어요. 그냥 때려? 그리고 그냥 불피한 그리고 차도 운전하고. 사건의 중심에 있는 아이는 만 12살인 김찬영이었습니다. 학부모 사이에서도 아이는 요조의 인물이었습니다. 단순히 그냥 코케인이다 생각을 했는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끌려다니면서 앵벌이까지 시켰어. 예를 들어서 뭐 너 오늘 가서 앵벌이에서 만원을 해라. 만원을 못 벌기 때문에 그 이전에 뭐 이자가 붙는다고 뭐 버스 정류장이 있어요. 할머니 버스비가 없으니까 뭐 1,000원만 빌려주세요. 1,000원만 도와주세요. 이렇게 시킨 거야. 가족들은 아이의 상황에 대해 얼마나 알고 있을까? 저희 SBS 방송국에서 나왔는데요. 안녕하세요 선생님. 말씀 좀 여쭤볼게요. 저희 방송국에서 왜 와요? 학생 관련해서 얘기 좀 나눠볼 수 있어요? 필요 없어요. 가요. 찬영이 얘기를 꺼내자 언성부터 높이는 엄마. 선생님, 지금 이 학생이 차량 사고 내고 다니는 건 아세요? 걸핏하면 외박을 하고 모텔을 전전한다는 찬영이.
우린 그를 잘 알고 있다는 친구들을 만나 보다 자세한 얘기를 들어보기로 했습니다. 여기는 어떤 애야? 걔네 가족이 좀 많아요. 형들 차처리 이런 거 해가지고 거의 다 3명은 들어가시죠. 애네고요. 듣고 일진이에요, 일진. 차 타고 다니다가 할아버지 쳐가지고 수면 들어갔고. 형제가 많은 찬영이가 형들과 함께 상습적으로 차량 절도를 했던 겁니다. 하지만 형들이 소년원에 송치된 뒤에도 찬영이는 또 다른 친구들과 계속해서 범행을 이어갔습니다. 그 차 타본 적 있어요? 몇 번 타본 적이 있는데 무섭기도 하고 재밌기도 했어요. 엄마는 그렇게 안 생각하고 날아갈 뻔했어요. 그리산 뒤쪽에 이렇게 날아가지고. 그 비행기 그거 하다가 허리가 이렇게 꺾여가지고. 천장에 머리 찔 뻔했어요. 나 쪘어. 타이어도 터지고 막 차가 치러 올라요. 그럼 막 거기서 타는 애들 다 머리 박아가지고. 그때 아찔한 기억을 즐거운 추억처럼 들려주는 아이들. 게다가 막 차탈을 해가지고 돈을 버는 거예요. 벤츠에서 막 몇십만 원 나와가지고 걔 돈 겁나 많이 들고 다녀요. 보통 한 4, 50 들고 다니고. 그런데 찬영이의 범행에 함께한 적이 있다는 아이들은 그 시작이 협박 때문이었다고 말합니다. 이제 제가 차라고 협박해요. 근데 거의 다 가 기동한 거예요. 안 타면 때리잖아요. 다리 모으라고 하고 힘 빼라고 하고 팔 이렇게 가만히 차려 있으라고 그 다음 넘어뜨려요. 재밌어서 하는데 재밌어서 너무 때리는 게 재밌는 거예요. 저도 차 운전을 한번 해보고 싶어서 차 운전 딱 하고 이제 안 타려고 했거든요. 근데 걔가 차 운전을 안 시켜줘요. 얘네들은 서로 친구 아니야? 친구는 아니죠. 그냥 필요할 때 같이 있는? 딱딱이가 저희랑 생각해요. 폭력과 강압으로 아이들을 범행에 동행하게 한 뒤 운전하는 자신의 모습을 과시했다는 찬영이. 우린 수소문 끝에 최근까지 찬영이와 함께 범행 현장에 있었다는 또 다른 학생을 만날 수 있었습니다. 여기 이 사람이 이 본인 아니에요? 뭐 때문에 오셨어요? 이날 제가 스토리여가지고 옆에 오셨어요. 같이 차를 타던데? 아, 얘기를 좀 나눌 수 있을까요? 지금은 안 돼요. 지금 발로란트 지금 게임해야 된다고? 승급전. 승급전? 네. 30분 기다리면 될까? 중요한 게임이 있다며 잠시 기다리라는 성진이. 그런데 그때 한 사람이 등장합니다. 아, 경찰관이세요? 만 13살 성진이 역시 찬영이가 저지른 차량 절도 사건의 공범이었던 건데요. 대체 지금 이 아이들에겐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 걸까? 우린 성진이 부모님의 얘기를 들어보기로 했습니다. 아니, 얘기는 하는데 자기는 안 했다고 하는데 솔직히 모르겠어요. 혹시 안 따라가면은 그냥 협박하고 그러니까 애들이 물어보니까 어쩔 수 없이 그냥 협박을 하니까 그냥 따라서 했다. 찬영이의 협박 때문에 아들 역시 삐뚤어지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폭력과 돈으로 또래 사이에서 스스로 대장이 된 찬영이. 우린 찬영이의 부모님을 다시 만나 취재 내용을 전달하기로 했습니다. 그런데 차량 도난하고 운전하고 다니는 건 아세요? 호기심이요? 그 아이들이 지금 계속 피해를 주고 있잖아요. 아이들의 범행이 단순한 호기심이라는 그녀는 잠시 뒤 경찰을 불렀습니다. 무슨 일이 있는지 요 얘기는 들으셨죠? 그런 건 아는데요. 저희는 지금 거부하는 거라고요. 할 얘기가 없다니까요. 아마 엄마도 불쾌할 것 같은데. 아빠는 뭐 하는데? 근데 지금 붙어져 있어요. 그 어떤 사람이랑 싸워가지고. 지금 엄마밖에 없으니 엄마 말을 안 들어요. 아예. 경찰에 잡힐 수도 있겠다는 생각 안 해? 경찰들이 X라고 그러거든요. X에 막 X들이라고 절대 못 잡는다 이런 말. 부모님도 경찰도 두려워하지 않는 만 12살 찬영이. 다음날 아이의 SNS에는 소년원에 송치된다는 내용의 글과 사진이 올라왔습니다. 소년법에서 가장 무거운 보호처분 10호를 받았지만 찬영이는 이 또한 대수롭지 않게 여기는 듯 보였는데요. 소년법의 취지라고 하는 것이 이 소년이 어린 나이에 판단 잘못으로 인해서 비행이나 범죄를 저질렀을 때 그것을 일반 성인 범죄자와 동일하게 처벌하는 것은 오히려 그 아이들이 완전히 범죄 길로 들어간다라고 하는 것을 막기 위한 거예요. 그러니까 소년들을 보호하기 위해서 소년법이 있는 거죠. 그런데 이제 그것이 지금은
완전히 왜곡이 돼가지고 그것을 악용하는 거죠. 이미 범행을 저지른 뒤 2차례 보호 처분을 받고 풀려난 적이 있는 찬영이 이 경험이 오히려 죄의식을 덜어주고 있다는 겁니다. 본인이 굉장히 우월감을 느끼는 거죠. 내 또래 애들하고는 나는 상대가 안 돼. 나는 어른들하고 상대를 하는 그 정도의 수준에 있어 라고 본인이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자기 스스로에 대한 자기 과시, 신뢰 이런 것들이 아주 특별하더라고요. 실제로 우리가 만난 찬영의 친구들 역시 주목할 만한 얘기를 들려줬는데요. 누가 사고 나면 어떡해? 사고 나면 그냥 튀는 거죠. 죽어도 벌 그렇게 많이 안 받아요. 그냥 그거 알고 그럼 들어갔다 나오면 되지 생각만 하는 것 같아요. 어른이 되면은 어떻게 될 것 같아요? 근데 어른 되면 안 할 것 같은데 착하게 살잖아요. 어른 되면 형량이 더 세니까 징역이 더 오래 사니까. 주변에 너무 많은 친구와 동생들이 동력을 제공하고 있는 것 같아요. 이 집단 전체의 문제로 접근하지 않는 한 이 문제는 해결하기가 좀 어려울 거고 이 아이가 없어지면 이 아이를 대신할 아이가 그 자리에 오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그 도시에 있는 어른들이 적극적으로 나서지 않으면 해결하기 힘들 문제라고 생각해요. 어느새 지역사회 전체의 숙제가 된 찬영이와 친구들. 우린 찬영이와 함께 범행 현장에 있었던 성진이와 좀 더 얘기를 나눠보고 싶었습니다. 차통은 기억나거든요. 근데 서로 가는 거 그런 건 기억이 잘 안 나요. 그게 범죄인지는 몰라요? 알아요, 저도. 알면서 왜 그러는 거예요? 억지로 그냥 시켜서 했다고요. 제가 싸움을 잘해요. 사람을 칠 수도 있잖아. 차로. 전 사람을 칠 줄 모르겠어요. 안 쳤잖아요, 그니까. 빼놓으면 화장실 갔다고요. 이어지는 질문에 화장실을 다녀오겠다는 성진이. 하지만 어디 갔어요? 황급히 PC방을 빠져나간 성진이는 오토바이를 타고 다시 등장했습니다. 찬영이의 형이 소년원을 간 뒤에도 찬영이가 소년원에 간 뒤에도 어른들이 풀어야 할 숙제는 여전히 그 자리에 남아 있습니다. 실수로 저희가 차량 안에 차티를 놓았고 제가 자비로 수리를 해야 되는데 저는 그것 때문에도 책임질 부분이 생기는데 처벌 대상이 되는 행동을 하고도 지금 활기치고 다니는 거잖아요. 근데 이거를 법적으로 뭐를 잘 못한다는 게 너무 황당한 일이죠. 분명 피해자는 있는데 가해자도 명확하고 근데 뭐를 아무것도 못 해준다고 하면은 그건 이제 피해자가 고스란히 또 다른 피해를 당하는 거죠. 여전히 미성숙한 미성년자인 촉법소년. 법의 무게도 처벌의 두려움도 한없이 가볍게 느끼는 아이들에게 어른들은 과연 어떤 답을 줘야 하는 걸까요? 한 아이를 키우기 위해서는 마을 전체의 도움이 필요하다고 합니다. 하지만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그건 바로 변화하려는 한 아이의 노력과 의지일 겁니다.